저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지난 2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왜 들어왔느냐고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꼭 알으셔야 됩니다. 이번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7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 민주, 법치의 세 가지 원리로 세우신 근대 국가입니다. 당시 김일성은 인민민주주의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을 가지고 거기다 민족과 민중, 민주라는 삼민주의를 가지고 그것도 다시 고쳐서 개인 숭배의 주체 사상을 가지고 세운 나라입니다. 엉터리 나라입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우리는 세계의 경제적으로는 세계의 선진국에 들어갔습니다. 민주주의도 지난 29년 동안 5년 단임제 대통령을 제를 만들어서 아시아의 선진 민주국가로 발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촛불 데모가 일어나고 또 최순실 비리라는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이 나라의 조중동 정통 언론들까지 모두 가세해서 KBS, SBS 이런 공중파들까지 모두 가세해서 하찮은 비리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역사 이래 없는 불법 무도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세계의 역사에 결코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단 12년 동안에 2번이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긴단 말입니까? 첫째는 여러분들이 이번 탄핵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아주십시오. 두 번째로 이번 탄핵은 단순한 탄핵이 아닙니다. 처음에 언론이 최순실 비리라는 조그마한 비리 사건을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이라는 해괴한 명칭의 이름을 붙여서 역사 이래 없는 범죄인 양 조작을 해서 만든 그것이 바로 언론 조작이 이 사건의 시초입니다. 맞습니다. 그 언론 조작을 이어받아서 서울중앙지검의 이영렬 부장검사라는 일개 부장검사가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하는 엄청난 반역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법 조작을 바탕으로 해서 촛불 데모가 일어나고 다시 그 촛불 데모를 가지고 5% 지지율이라는 수치 조작을 통해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국회 해산해야죠. 제가 이 책에 쓴 내용은
제가 밤을 새면서 매일같이 한 편을 써댔습니다.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썼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저 거짓말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쓴 글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진실만 말했습니다. 다 나갔어요. 제가 한국에 왜 돌아왔냐고, 미국에서 따뜻한 로스안젤레스에서 골프나 치고 있지 뭐 하려고 말이야. 제가 여기 온 것은 어느 날 텔레비를 봤습니다. 이 나라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추운 겨울날 추위를 피해서 남쪽 따뜻한 남쪽 나라에 가서 골프와 온천을 즐기고 있는 이때 나이 들고 몸 아프고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만 광장에 모여서 아스팔트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더라고요. 도대체 이 나라에서 그동안 그 많은 혜택을 받은 이 나라의 지도층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 텔레비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골프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서.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저도 태극기 들고 대한민국을 외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에 대해 관련돼서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물론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헌법재판소가 일주일에 2번씩을 재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사건 빨리 끝내겠다는 거죠. 사실 저는 처음에 좋게 해석했습니다. 원체 터무니없는 탄핵 소추장이라 더 읽어볼 것도 없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5일 날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한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3월 13일까지는 재판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3월 13일입니까? 왜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지금 1월 31일로 퇴임하는 소장이 왜 3월달, 2월달, 3월달 자기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건의 재판 시한을 정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날 퇴임하면 재판을 못합니까? 자기가 퇴임해도 재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재판을 서둘러요? 지금 이러다가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재판을 꼴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서 제일 지금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루빨리 없애야 될 것은 특검입니다. 원래 박영수
특검은 11월 22일 날 국회가 법을 만들 때 최순실 사건의 비리를 캐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최순실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벌써 기소를 해서 형사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제 조사 끝난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재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이 왜 필요해요? 다음에 박 대통령에 대한 관련 비리를 조사하겠다. 그러나 12월 9일 날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재판부에 넘긴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면 되는 거지. 왜 더 조사를 하는 거예요? 특검은 원래 할 일이 없어서 해체돼야 되는 거예요. 법률상 당연히. 그런데 할 일이 없다고 해서 특검법에도 없는 블랙리스트 조사하고 현직 장관을, 대한민국의 현직 장관을 뇌물죄도 아닌 리스트 만든 죄로 구속하는 이런 만행이 어디 있습니까? 해체합니다. 이거는 반역이에요, 반역. 우리 모두 몰려가서 타도해야 됩니다. 과판모를 내자! 과판모를 내자! 특검이 너무 설치되니까 삼성이라는 대한민국의 상징재벌을 회장을 잡아다가 자기네 소장에도 다 삼성 재벌 회장은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돈 내놓으라고 공갈 쳐가지고 돈 뺏긴 피해자라고 써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피해자를 구속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특검 해체해야죠. 잡아다가 재벌을 회장을 잡아서 죄수복을 입히고 뒷구멍을 조사하는, 똥구멍을 조사하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국민 모두를 겁주기 위한 공포입니다. 공포. 우리 모두가 일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공포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죽습니다. 맞습니다. 다 힘을 합쳐서 먼저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서 특검 타도 외칩시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